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살펴볼 텐데요.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 철회에 대한 부분 공시로 내고 28.01%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최초 발표 그 시점 이전 수준까지 이 주가가 다시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인과 기관들이 그러면은 언제 좀 팔 수가 있을까? 언제 또 매도 물량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상 시작 전에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고요. 주식에 대한 정보 공유방입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인데 종목에 대한 정보들, 회사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들 관련해서 알려드리고요. 이 방 같은 경우는 입장 링크 클릭하시면은요. 여기에서 입장 요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요. 조금 더 특별한 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멤버십 채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마지막에 제가 참여하는 방법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시부터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사의 주요 내용들이나 그리고 알려야 될 상황들, 변경된 어떤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요. 공시를 가장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수페타시스가 공시를 냈던 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오가 그 후속적으로 공시를 냈던 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는 이해를 갖고 투자를 이어나가야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공시를 확인하면서 의미를 파악할 때는요. 시계열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공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이런 순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수페타시스가 먼저 1월 23일 날 공시를 냅니다. 장 끝나고 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느냐? 공시가 여기 관련된 게 4개가 나오거든요. 이 4개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측에서는 제2호와 11월 8일 유상증자를 발표한 날이었었죠. 장 끝나고 이때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통해서 제2호의 무보증 3호 전환사채 420억 원을 인수할 예정이었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주식 매매 계약상 이 제2호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상의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도인들에게 제2호에게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한 해제를 통지하였다.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요. 우선은 구주를 인수하고요. 그 다음에 신주 인수하고요. 새롭게 발행하는 거,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 이거 인수하면서 총 규모가 3천억 원이었습니다. 3천억 원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이 내용 자체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 상호 합의에 의한 해제가 첫 번째라 그랬습니다. 이수페타시스하고 제이오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어떤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제이오가 뭘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충실히 이행을 안 했다고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정부나 법원의 금지 조치가 있을 때 이 세 번째 조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1번으로 계약 해제를 제2화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두 번째에 해당하고 서로 간에 상대방의 뭔가 의무에 대한 불이행,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제할 거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통보. 그러니 제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시를 냈겠어요. 이게 1월 24일 날 3시 조금 넘어서 냈거든요. 여기에서 이수페타시스로부터 주식 매매 계약, 신주 인수 계약, 전환사채 인수 계약, 해제 통지와 계약금 반환을 비롯한 후속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수령했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한 부분, 이 절차의 중단, 그리고 철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정정 공시 낼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공시상세에 이렇게 언급을 했고, 주주 서한에서도 제이오가 이수페타시스에 노골적인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주주 서한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들을 해지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수페타시스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걸 입증해라. 그래서 계약 해제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언론 보도, 그리고 공시, 이러한 해제 통지, 내용 증명 보낸 거, 이걸 봤을 때 더 이상의 계약 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적법 절차, 법대로 하겠다라는 거고, 계약 해제, 계약금 몰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제이오하고 이수페타시스가요,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불편한 상황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수페타시스에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노이즈로, 언론 보도나 공시상에서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소송이나 이 법적 분쟁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하면서 좀 불편한 상황은 맞아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요, 설령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하고 법적 분쟁에서, 재판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요, 여기에서 저희가 금액이 얼마까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제이오 인수를 포기하는 거에 있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고다층 PCB, 멀티레이어 보드,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매출을 더 만들어낼 수 있고, 신규 시설 투자하면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매출, 그리고 알파에 대한 이익,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 기업의 수익 가치, 이런 부분들만 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시 두 개를 딱 봤을 때는요, 지금 둘이 완전 갈라선 거고요.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싸우겠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노이즈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회사 존립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이슈거리까지는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여기에서 뭐 손해배상 청구에서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졌다,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커다란 수준이다. 예전에 LG에너지 솔루션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도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법원에서 패소해가지고요, SK이노베이션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이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끌고 가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리 이 천문학적인 돈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가는 돈이 이보다 더 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위험한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저희가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신경 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노이즈는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 그러니 이걸 알고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이수페타시스 이 장기적인 어떤 비전, 그리고 성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심의 여지 없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이 고다층 PCB, 이수페타시스가 기술력으로도 그렇고요, 이 매출 규모로도 그렇고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품 인증까지 마친 상태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엔비디아 향으로 얼마나 물량이 또 공급이 될지, 이수페타시스의 공급 물량이 수요, 결국 거래처죠.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지금 공급 물량이 딸리니까 여기에 있어서 시설 투자를 하면서 공장 생산 라인을 더 늘리고, 그리고 생산을 더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만드는 대로 팔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가 나오고 이 유상증자에서 제2호 인수 철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세 개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조정했어요. 그래서 한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00% 올려가지고 7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 멀티플이 살아있고 성장성이 살아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이수페타시스의 이 제품이 더 많이 공급이 될 것이고, 여기서 더 많이 돈을 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우리는 노이즈도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 저 기관과 외인들이 언제 팔까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이 유상증자 일정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가 급격히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시간에 다 끝내지는 못할 거고 제가 순차적으로 계속 올리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은 자금 조달 목적에서 시설 자금으로만 2,500억 정도 규모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주 같은 경우도 약 2천만 주에서 2천만 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2호 인수에 배정이 됐던 3천억 원이 사라지면서 2,500억으로만 하고 주식 수는 1,000만 주 정도,
신주가 6,300만 주 정도 됐는데 여기에 1,000만 주 정도만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리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최종적으로 증권신고서 같은 경우는 정정된 신고서가 아직 제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2호 인수에 대한 포기다. 제2호 인수를 이제 철회하기로 했다. 이 부분인 거고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는 기왕 유상증자 주주 배정으로 1,000만 주 정도 발행하는 거 여기에 따라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달라져요.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유상증자 공시 저희가 투자하다 보면은 종종 나오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받는데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놓고 계시면은요. 나중에 여기서 먹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0만 주 정도 늘어난다. 1,000만 주 정도 늘어나는데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에 24,600원으로 예정 발행가액이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예정입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한 주당 24,600원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건 예정이에요. 최종적으로 확정이 언제 나오냐? 25년도 4월 4일 날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이때 금액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는 조달하는 자금 규모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1,000만 주 정도 늘어나는데 여기에다가 확정된 유상증자 확정된 이 발행 가격 있죠? 이걸 곱해가지고 조달하는 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저 확정 발행가액이 예정 발행가액보다 높아져서 더 많은 돈을 조달하게 된다면 시설 자금으로 더 여유롭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동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확정된 발행 가격입니다. 이건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을 이해해야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투자 기회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최대한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끌어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의 주가를 바탕으로 가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이수페타시스가 2,500억 규모가 아니라요. 약 한 2,900억, 3,000억이 조금 안 되는 규모까지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느 기간 동안의 주가가 필요하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됐어요. 2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의 데이터 이때까지 영업일수 맞춰가지고 이 기간 동안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해서 여기에 주가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이 나올 거고 2차 발행가액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이 나올 거예요.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높으려면요 1차 발행가액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2차 발행가격도 1차 발행가격보다 높아져야지만 이거를 굉장히 잘 끌어올 수 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잘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1차 발행 가격 나오는 그 스케줄 제가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언급드린 주요 일정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멤버십 채널에서 제가 직접 언급드리고 운영을 하면서 첫 번째로 1차 발행가 산정 종료 2025년 2월 20일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1차가 높게 나와야 2차도 높게 나올 수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도 높여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1차 발행가 산정 종료되는 그 기간 안에 기업이 어떤 이 호재를 터뜨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였고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1차 발행가 산정 종료하는 이 날짜 그 사이에 1월 20일과 2월 20일 사이에 1차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중간중간 이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ETF나 아니면 펀드 같은 경우, 지수 같은 경우도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지만은 여기에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벤트 매매들을 좀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발행가 산정 종료되는 이 기간 전까지 주가의 흐름을 관찰을 하면서 얘네들 수익권이겠네?
그러면 이 권리락일 이전에 팔아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권리락일 날은 기준 주가가 바뀌고요. 권리락일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다 판다 하더라도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살려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 상장 시작하고 거래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예요. 이때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2차 발행가 산정 종료되면서 확정 발행가가 나오게 되고요. 시장 가격하고 확정 발행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에 따라서 공시 나오고 패대기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대표적으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확정 발행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00원으로 공시가 됐는데 시장 가격은 1만 원이에요. 40% 차이죠? 40% 차이인데 이 공시가 나오고 주가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그리고 난 나중에 들어갔어. 그런데 공시가 딱 나왔는데 유증 참여하는 사람들은 6,000원의 주식을 가져갈 수 있대요. 6,000원에 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청약한 사람들이, 그리고 신주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 상장되자마자 시장에 내다 팔면은 40% 차익이거든요. 이거 상장되면 팔겠네? 내가 먼저 팔아야지 라고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법적 분쟁에 대한 노이즈는 노이즈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추세에 있어서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고다층 인쇄 회로기판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아직도 견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가지만 이 기간 안에 유상증자라는 게 있고 이 기간 안에 변동성이라는 게 커질 수가 있는데 이 변동성에서 일정에 따른 어떤 전략만 잘 수립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 기간에 플러스 알파를 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주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5영업일 정도는 관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신주가 얼마냐에 따라 다른 거죠. 신주가 상장이 되는데 그 신주가 만약에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시장 가격은 또 10,000원이에요. 이러면은 하락에 대한 압력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막 2만 원이에요. 그런데 신주에 청약해서 가져갔던 이 주식의 가격 1만 원입니다. 확정 발행 가격이. 그러면 이거 상장되자마자 이것도 패대기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런 이벤트에 맞춰서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정확하게 다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멤버십 채널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 그중에 이수페타시스가 대표적으로 있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에게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이제 매수에 대해서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11월 10일이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균 3에서 5영업일 정도 주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는 할인 매수 기회를 보자. 그리고 나서 11월 12일 날 제가 첫 번째 매수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매수 신호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살짝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때 매수 들어가자. 그리고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유상증자를 어차피 진행을 했으니 제2호 인수하는 데 있어서 태클이 자꾸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 그 일정에 맞춘 매매,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뭐 제2호 인수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철회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좋은 거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1차 발행 가격 제가 계산하는 거 지금 예정으로는 한 요 정도 가격선이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염두에 둘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브리핑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스케줄 변경이 또 나와가지고요. 제가 1차 발행 가격 산출 전까지 주가의 흐름에서 수익 기회를 노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런데 12월 3일 날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를 포기하겠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12월 3일 날 디일렉이라는 매체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됩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공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기사 내용은 공시 없이 언론으로 먼저 보도했다면 이거 공시 의무 위반이다. 근데 공시 안 나왔다. 여러분들은 수익난 비중만큼 매도 의견 드린다. 왜냐하면 이때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선
또 주가가 또 굉장히 하락했던 부분들 그래서 저희는 이때 수익 실현을 한번 했습니다. 1월 6일 날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1월 7일 날 소액주주연대와의 면담 예정되어 있었는데 공시는 하나도 안 나오고 면담 예정하고 유증철회 논의하겠대요. 그 보도 나오고 주가가 상승했었거든요. 그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저는 공시로 안 나왔으니까 이건 매도 의견을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공시가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됐었고 유증철회나 제2호 인수 철회에 대해서 결정이 있었다면 이거 사측에서 공시 내면 그만입니다. 설득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기왕 수익 난 거 있으면은 이거 다 매도하자라고 해서 30%대 수익으로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조건을 달았었냐면요. 제2호 인수계약 해제 조건 중 1번은 상호 합의다. 상호 합의하고 제2호 인수계약 해제, 유증에 대해서 멀티레이어 보드 생산을 위한 신규 시설 투자 목적으로만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 그런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봐가면서 나오는 공시에 따라서 재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다시 재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1월 13일이었었는데요. 왜 제가 다시 매수를 말씀드리게 됐었냐면은 유상증자 권리락일 전까지 이수페타시스가 정정신고서 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정신고 내는 그 과정에서 제2호 인수에 대한 철회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기존의 일정이 변경되는 만큼 다시 저희는 매수를 들어가는 게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 그 일정 이걸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시기라고 판단이 돼서 이때 다시 매수를 들어갔던 거고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와줘서 제2호 인수에 대한 철회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멤버십 채널에 입장하시면은요 이 방 안에서 정말 세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만 이 방에서 다루는 거냐? 그렇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1월도 그렇고 12월도 그렇고 11월도 그랬지만은 계속 저희가 매수 언급 나갔던 거 그리고 매도 언급 드렸던 거 이 종목에 대한 최종적인 이 히스토리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시면은요 이 날짜마다 언급드렸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11월 12일 날 최초 매수 의견 드렸던 거고 1월 6일 날 최종 매도 의견 드리고 1월 13일 날 다시 매수 언급 드린 거죠. 30.35%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 났던 부분 다시 매수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이게 37% 정도 됐었어요. 그때 제 계산으로는. 그래서 이 종목 이외에도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BHI, 티웨이 항공 그리고 녹십자 MS 저희가 종목 발굴하고 포착한 종목들 매수 언급 드리고 매도 언급 드렸던 거 다 이렇게 히스토리로 관리하고 있고 모든 종목이 다 빨간색은 아니죠. 중간중간에 저희도 뭔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질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하고 매도 의견도 나갑니다. 그런데 한번 종목들 보세요. 33개 종목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빨간색이죠. 높은 확률로 적중률이 있다라는 것이고 수익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엑스게이트는 70.64 이거는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12월 9일부터 해서 12월 13일 짧은 기간에 상한가를 2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 테마 찾아서 그리고 공시로 포착하는 종목 찾아서 단기 매매하는 거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종목 올라오는 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멤버십 채널 참여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11월 12일 최초 진입 후 1월 6일 최종 매도 의견 드린 뒤 30.35% 수익 실현한 것을 종합하면 86.16% 수익이고 12월 3일 15% 부분 매도 후 다시 매수 의견 드린 것까지 종합하면 90%가 넘습니다. 종목 하나로 유상증자 하나로 좋은 이슈 타면은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 저도 명언에 대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신뢰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 말이 제가 투자하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계속 되뇌이는 그런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때 찾아온다.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투자 자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없이 모른 채 투자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내가 어떤 위험에 대해서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크게 흔들려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제가 공시 보여드리면서 이건 앞으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열려 있다, 철회했다라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이수페타시스의 통지다. 그리고 제이오 같은 경우는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노이즈 생길 거를 기억하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이 인쇄 회로 기판 많이 데이터 쌍태항으로 이 공급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트럼프가 또 어떤 언급을 할지,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언급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벤트 매매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 이 기회 또 놓치지 않을걸요. 그래서 어떤 특정 주식이 유행한다고 갑자기 오른다고 이유도 모른 채 투자하면은요, 가격 하락할 때 그 이유도 모르고 손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를 할 때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오래 보유를 못 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좋은 호재만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럼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을 텔레그램 채널에서 저 벤자민이 직접적으로 언급해드리고 정보 전달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자, 그럼 참여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 채널이에요. 유료고 서비스 비용을 받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월 이용료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고 3개월 같은 경우는 25만 원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멤버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제가 이스페타시스 케이스로 쭉 한번 말씀을 드렸죠. 종목을 처음에 매수부터 그리고 추가 매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브리핑 드리는 거. 이 브리핑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해 나가시면서 이 기업은 이런 위험이 있구나. 그리고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는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 발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여 방법 같은 경우는 하단에 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7549-6912번.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이 사업체의 공식 전화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 전화번호 010-7549-6912번으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저 벤자민이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또 가입 방법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투자, 투자자산 운용사 그리고 펀드투자 이 자격증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 거쳐서 자문사 거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멤버십 채널에서 소통하고 만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